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은석입니다. 자, 악몽의 5월달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긴급하게 시황 특강 꼭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방송 주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 고통의 끝자락 부근에 온 것 같다. 지금 좀 많이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고통도 이제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도 당시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코스피 2,000포인트 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 긴급 시황 특강을 통해서 한국 증시 바닥 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당시 주제는 한국 증시 바닥 쳤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오늘은 바닥 쳤다는 아니고 고통의 끝자락, 아직 고통스럽고 아직 바닥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끝자락 부근에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세워드릴까 합니다. 참조적으로 오늘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우리 와우넷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잠시 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40분, 30분부터 여러분들과 또 저녁 1시간 주무시기 전에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내일 제가 내일 수요일인데 아침 8시부터 장 끝날 시간까지 내일은 좀 긴 시간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꼭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함께 하셔서 이번 위기를 현명하게 한번 기회를 잡는 방법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증시부터 좀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2050포인트가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205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내려앉았다가 2050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매를 견뎌내는 힘이나 정도를 맷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상당히 악재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외로 2050포인트까지 밀려있긴 하지만 205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런가요? 조금 방어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증시를 잠깐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은요. 지난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마찰이 터졌죠. 시장이 2,300선까지 한번 내려앉았다가 간당간당 하다가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결렬돼 버리면서 시장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앉아서요. 작년 10월 말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한번 깼다가 좀 안정을 찾았다가 다시 또 연말에 2,000포인트 한번 또 깨졌다가 어찌됐든 간에 결국 지나 보니까 미중 무역 마찰은 계속 됐습니다만은 일단 임시 휴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기대감에 올해 1, 2월 달에 시장은 바로 2,25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6월 초에 워싱턴에서 미중 실무 이제 회담이 열리는데 자, 요걸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박스권이 나오다가 사실 거의 분위기가 이번에 워싱턴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만약 잘 됐으면 위로 한번 들어 올렸을 건데 좀 아쉽게도 5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 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2천억 달러 관세를 때려버리고 중국은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600억 달러 관세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인데요.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2050선까지 좀 빠지더니만 분위기가 2000까지 바로 빠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2050 이하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방을 좀 잡고 있는 게 눈에 좀 띄네요. 사실 지금 시장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 의외로 시장이 힘이 그래도 좀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다. 즉 맷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달에 5월 달 들어서 이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이었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었고요. 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약간 또 시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수급적으로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종료일이었는데요. MSCI 이머징 증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이죠.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외국계 자금, 특히 영국계 자금은 FTSE 지수를 좀 추정을 하고요.
미국의 자금은 MSCI 지수를 좀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의 일부는 MSCI 선진국 증시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일부는 MSCI 이머징 증시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면 뭐 중국이나 한국, 대만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번에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 요 중에서 MSCI 이머징을 구성하고 있는 증시 내에서 일단 그 중국이나 사우디, 그러니까 중국 쪽을 비중을 좀 늘리고 사우디도 비중을 좀 늘리고, 자, 이런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는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또 이머징 증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이면 뭐 한국 증시를 그때 팔 필요는 없고 들어오는 것 갖고 한국을 좀 덜 사고 중국이나 뭐 사우디를 사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머징 전반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역시 이머징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내에 증시로 자금도 안 들어왔지만 또 이머징 쪽으로 자금 들어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돈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중국이나 사우디를 좀 사주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환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머징을 구성하고 있는 증시 내에서 한국을 조금 드러내서 중국 A주나 사우디 쪽을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한국 증시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여건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까지 진행되는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얼추 이론적으로 한 3조에서 한 4조 정도,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한 3, 4조 정도가 빠져나갈 이럴 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때마침 5월 달에 맞물려 버린 일정도 있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만 아시는 것처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유럽 쪽이 좀 시끄러웠죠. 오늘 새벽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혹시나 여기에서 또 좌파 정당이 또 의석수를 또 많이 차지하게 되면 또 EU가 붕괴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막 긴장감들도 있었고, 어찌 본다면 시장에 물론 크기는 이게 제일 큰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고, 뭐 요 부분은 사실은 악재긴 합니다만은 아직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시장에 이 네 가지 쿼드루플 악재가 막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코스피가 2050선을 치고요.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뭐 2000포인트까지는 바로 깰 것 같은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시장이 2050을 깨고는 좀 투매도 진정되고 좀 매도도 좀 덜 나오는 분위기고, 뭐 오르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엄청난 악재 대비해서는 잘 견디고 있다, 어느 정도 맷집을 좀 갖추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가 지난해 연말에도 2050 깨고 2000을 살짝 깼다가 바닥을 잡았고, 연초에도 2050 깨졌지만 또 2000포인트 살짝 깼다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여기서는 뭐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가요? 어마어마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교적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단발적으로 제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50선 이하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방을 좀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5월 달이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6월 달에 이 관련된 악재가 지금보다 좀 완화된다면,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50 이하에서 하방을 잡은 거니까 6월 달에 요 악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면 그래도 뭐 반등 나올 수 있겠네라는 그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EU는 지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래도 뭐 친EU 정당들이 의석수를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하나 좀 드러낸 부분이고, 이란 관련된 복병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정시 영향력 크기는 세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이 MSC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벤트는 이번 5월 달부터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5월, 8월, 10월, 사우디가 5월, 8월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5월 달은 끝났지만 또 8월 달, 또 10월 달 리밸런싱이 남아 있는데, 단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5월 달 리밸런싱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MSCI 쪽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해서 한국 주식시장을 한 3조에서 4조 내다 팔아야 되는 일정이 5월 달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오늘부로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 달에 최근 한 2주간 나간 게 한 2조 2천억 나갔고요. 오늘 나간 게 한 7천억 나갔으니까 거의 한 2조 9천억 정도, 거의 3조 가까이 나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일부 나간 거 있으니까 뭐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요 이벤트는 8월 달, 10월 달까지 살아있는 일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5월 달 나갈 물량은 다 나갔으니까
당장 급하게 내일부터는 이것과 연계될 나갈 건 없다. 이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일단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요것만 이제 조금 빨리 좀 시장에 이슈가 차라리 빨리 노출돼 버리든가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잡아 나가면 시장은 이렇게 돌리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또는 약간 잡음스러운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잠깐 흔들었다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6월 달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먼저 좀 해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자꾸 나오고요. 네, 내리면 내린 이유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여기서 막 겁을 내기 마련이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나오니까 여기서 자꾸 겁이 나기 마련인데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재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이렇게 지나서 보면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잠깐 거기서 뭐 흔들흔들 그리더라도 예를 들면 2050선에서 20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결국 지나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지금 시장의 악재들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좀 호재가 될 만한 요소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자, 한국 증시 창가 방패.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패적인 요인은 뭐가 있으며 한번 들어 올릴 만한 창가 같은 요소는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방패 요소부터 보면 뭐 이 부분은 매일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최근에 2000포인트에서 강한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뭐 시장에 악재가 많은 건 사실이고 대한민국 저성장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우리가 중간에 새우등 터지는 사태가 터진 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주가가 이걸 반영해서 충분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 증시가 이런 많은 악재에도 추가 하락이 방어되는 요인입니다. 자, 먼저 PBR, 즉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인데요. 코스피 전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흔히 청산가치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 청산가치를 제가 줄을 꺼보면 이 청산가치 라인이 IMF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어느 선을 타고 있냐 하면요. 자, 지금 줄을 꺾고 있는 부분은 이동평선이 아닙니다. 코스피 상장되는 850개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뺀 청산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오늘 당장 다 상장 폐지시켜버리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요 위에서 거래되는 게 정상이고요. 저 위에서 거래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좀 좋으면 나도 한번 돈 벌어볼까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위에 있다가 좀 거품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일반적으로는 이 위에서 거래되는 게 맞고 이러다가 거품도 안 만들어지고 위에서 거래되다가 거품도 안 만들어지고 거품도 안 만들어지고 원래 이런 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논리고 근데 이러다가 항상 주식시장은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악재가 터지고 하다 보면 수급이 꼬여버리니까 이 수급이 꼬이면 주가 떨어져서 이 청산 가치를 하회하는 사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였고요. 9.11 테러 전쟁 났을 때 카드 사태, 중국 쇼크, 미국 금융위기, 미국 금 열리면서 중국 쇼크 터지고 또 브렉시트 터지고 할 때였고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터졌을 때입니다.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주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가 이 밑에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 이 정도 벌어졌다는 얘기는 한 이쯤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때로 따지면.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지수로 보면 2000포인트지만 이걸 옛날로 역추산해서 놓고 보면 지금 위치는 2008년도로 놓고 보면 지금 지수 위치는 어디다? 1000포인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포인트지만 10년 전으로 땡겨놓고 보면 이게 2000이 아니라 1000포인트 수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큼 위기가 터져도 시장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금융이 터졌을 때 1000 깨고 900까지 가긴 했지만 이게 500까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싸니까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국 증시 그래도 좀 악재가 많지만 하방을 좀 잡아주는 요인이 이런 PBR 밴드상 방어 요인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PE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수준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PER 관점에서도 지금 하방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맥락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서 출렁출렁이지만 결국 주가는 해당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의 양에 수렴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주가 올라가고요. 돈 버는 게 멈추면 주가는 행보하고 돈 버는 게 줄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똑같아요. 850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익의 합이 코스피라고 하는 큰 하나의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우리가 실적 추이를 다시 한번 보면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1년에 20조 벌었고요. 이때 한 500포인트에서 놀았고 그다음 2000년대 중반에 한 40조 벌었습니다. 이때 900포인트에서 놀았고요. 이러다가 중국 설비투자에 힘입어서 2007년도, 2007년도 이때는 1년에 한 70조 원 벌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1,500 정도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펀드 열풍이 불면서 한번 거품이 불었던 거고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코스피 상장사들이 2008년도에 40조 벌었어요. 40조 벌면 원래 900포인트에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9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미국의 양적 완화, 돈 풀면서 2011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이 1년에 100조 원 다시 이익을 해보겠고요. 100조 벌면 보통 버는 거 대비 12배, 한 1200조. 1200조를 지수로 환산하면 2000포인트.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재빠르게 올린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00포인트에서 6년을 누워버립니다. 중국 설비 투자가 멈추고요. 또 일본은 엔화 약세 정책, 엔저 정책을 펼쳐가다 보니까 국내 수출 기업들이 죄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대한민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늘지 않고 멈춰버린 현상. 사실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행히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돈 많이 벌다 보니까 주는 것들을 좀 커버를 해주면서 매년 한 100조 정도 그래도 이익을 냈었고요. 자, 이익이 나긴 나는데 자, 줄지 않으니까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주다가 바로 2017년도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1년에 137조 이익이 늘면서 점핑했고요. 2018년도 지난해죠. 145조 벌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초반에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게 왜 망가졌나요? 주가는 미래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작년 6월 달부터 터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의 여파로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한 120조 원대로 추락할 것 같다. 이래서 주가가 지금 내려앉아 있는 거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올해 뭐 한 120조 정도로 추락하는 건 맞는데 지난해 대비 한 25조가 날아가는 거죠. 추락하는 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뭐 100조 볼 때도 한 2,000포인트에서 놀았으니까 그래도 한 120조 정도 벌면 이게 2,000 깨면 바닥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대비 내년도가 만약에 주는 분위기면 이게 깨고 내려가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올 하반기에 미중 무역 마찰이 좀 완화되면 내년도는 이게 다시 좀 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년 실적은 아니더라도 올해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PER 관점에서도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에서 강한 지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어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말씀드려버렸는데 기대 요인은 뭘까요? 한국 증시 기대 요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뭐 자산 대비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고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려면 이익이 늘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익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자,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100조를 벌다 보니 지금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누워 있다가 어찌됐든 간에 2017년도에 137조 벌고 지난해 145조 벌고 하면서 주가 올랐다가 올해 120조로 이익이 추락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려앉아 있는데 자, 다행스럽게도요. 올해 120조 대비 내년도가 지금 분위기가 좀 늘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 순이익이 22조입니다. 작년에 40조 이상 벌었는데 올해 22조 반토막이에요. SK하이닉스가 작년도에 순이익이 15조 나왔는데 올해 한 4조에서 5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지금 시장에 내려앉아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올해 22조 버는 삼성전자가 과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또는 올해 한 4조, 5조밖에 못 버는 SK하이닉스가 내년에는 과연 올해보다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 특히 반도체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 늘 거야라고 대부분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이익이 준 게
반도체 업황이 잘 가다 꺾인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은 지금 기조적으로 좋은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터져 있다 보니까 미국의 중국 때리기, 그러니까 중국의 IT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요. 중국이 위축돼서 전 세계가 위축되면 미국도 위축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녹아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일단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설비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필요한 물량이 이만큼이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지금 발주를 연기를 시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연기를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되나요? 결국 발주를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봐가면서 발주 시기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2020년 말에 미국은 대선이 있고 그럼 내년 5월 달부터 전당대회에 들어가야 되고 올해 11월 달 정도면 미국 트럼프 대선 캠프가 차려집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선거운동하고 하려면 설마 미국이 중국을 반 죽여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치가 박살이 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 전체가 박살이 나고 전 세계 절반이 박살나서 미국도 박살나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박살을 내놓고 내년에 선거운동 치르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2018년도에 시장에 위협을 만들었다면 즉 마찰을 만들었다면 올 하반기는 좀 약간 수습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고 내년이면 여기서 어떤 미국은 과실을 따먹겠죠. 결국 중국으로부터 많은 항복을 얻어내면서 항복을 얻어내는 만큼 미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미국 정치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분명히 피해를 보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이 피해가 어떤 피해인가요? 미국과 싸우다 이러다가 나락으로 엎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엎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아이고 중국도 살아나는구나. 최악은 벗어나는구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도 미국 경기 좋아지고 중국 경기 좋아지고 우리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시간의 문제지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8년도에 마찰을 일으키고 2019년 하반기에는 조금 수습하는 과정을 가고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상당히 뭐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 발주를 연기했던 쪽에서 발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면 반도체 업황도 엎어졌던 게 최악은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조금 내년도 실적이 개선된다면 결국 이게 이렇게 다시 일찍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주가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만은 뭐 연초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두 번째 돌아오는 올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 증시 지금 고통의 끝자락에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시장이 당장 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 지금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한 120조 원대밖에 안 나오고요. 또 당장 내년에 이익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예년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선을 좀 그어드리면 지금 올해 한국 증시 지금 이걸 사람의 인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냐는 것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목이 있고, 자, 어깨가 이렇게, 어깨에 이제 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다리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리가 좀 롱다리입니다. 여기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아래. 그 다음에 여기가 발목이고, 발목에서 여기 이제 발바닥. 제 신체를 그린 거예요. 조금 롱다리긴 한데.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한국 증시의 지금 올해 실적이나 또 내년도 실적 추정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충 하반기 올 한 해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밴드를 보면 사람으로 몸으로 따지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익이 120조 원대로 작년보다 줄기 때문에 이게 지금 2,400포인트면은 머리 꼭대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2,300이면 어깨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00이 중심선, 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무릎이 2,100, 그 다음에 발목이 2,000포인트, 발바닥이 1,950포인트.
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연초에도 요 시점에서 그려드렸어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지금 발목에 근접하고 있다. 발목이 깨졌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 상반기는 올해 실적이 늘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고 허리 정도까지 2200까지는 1, 2월 달 안에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단 상반기에는 지금 뭐 당장 올해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시장에 악재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루하게 박스권이 나올 건데 이 박스권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되는 분위기면 좀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어깨를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미중 협상이 잘 안 되면 또 깨지더라도 깨지면 또 무릎 아래에서는 또 바닥 따지고 또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저희가 3분기까지는 한 8, 9월 달까지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조금 좋아진다면 연말 정도에 이제 4분기, 4분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마찰이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 보기 때문에 4분기 정도에 좀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누르고 있는 큰 악재가 미중 무역 마찰이고요. 자, 두 번째는 MSC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란발 악재, 네 번째가 EU 관련된 악재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요 부분도 지금 시장의 우려보다는 약간 약화되는 분위기고 MSC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5월 달 리밸런싱은 오늘부로 종료가 돼버렸고 이제 남은 거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게 지금 이번 주에 악재가 큰 게 하나 남았죠. 이번 주말에 6월 1일 날 중국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아마 관세 부과되면은 또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를 3,250억 달러를 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번 시장이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요동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오늘 MSCI 관련된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는 내일 곧바로 반등이에요. 내일 곧바로 반등 나오는데 달려가자니 주말이 찝찝해서 또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좀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 관련된 이벤트가 노출되면서 한번 또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6월 달은 2100 위에서 형성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다음 주가 단기적으로 증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기 때문에 이번 위기 마지막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저는 다음 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미 뭐 증시 바닥은 거의 뭐 다 왔다라고 지금 보는 입장인데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일단 다음 주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깊고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원래 노출된 악재는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고 어떤 종목을 좀 기회로 봐야 될까? 멀쩡하게 앞으로 돈 많이 벌 기업인데 지금 이런 시장 위기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기회가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종목들 다 기회라고 보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방송에서 못한 종목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 방송이 좀 끝나고 지금 방송 바로 켜놨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뭐 시황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지금 바로 우리 와운의 파트너스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홀짝박사 방에 들어오시면 1시간 정도 이 종목 얘기 저랑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내일은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내일 못 들어오신 분은 지금 잠시 후에 진행되는 방송 꼭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내일도 꼭 들어오셔서 좀 긴 시간 종목 얘기 좀 함께 할 테니까 꼭 함께 하셔서 이번 위기 이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구나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